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애니메이션 제목이 뭐였죠? 사무라이 champloo요. 일본에 지금은 이제 활동을 엄청 적극적으로 하진 않는데 당시에 이제 좀 아시는 분이면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카우보이 비밥이라는 좀 스타일리시한 좀 많은 서구 팬들을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을 만든 와타나베 시니치로 감독의 이제 그 2004년 2003년이었나? 2004년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때 이제 누자베스 펫존이 이제 음악을 맡아 주었던 걸로 기억을 해. 그리고 사무라이 참프르 제목에 관한 이야기부터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참프루라는 단어가 되게 무슨 뜻인가 일본어인가 영어인가라고 이제 좀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참프루라는 게 그 당시 이제 오키나와의 고유 요리인데요. 고야라고 그 호박과의 이제 채소 같은 걸 사용해서 이거저걸 다 섞은 그 요리를 이제 그 참프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그 감독이 의도를 했다고 그랬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일본의 그 일본 역사랑 관련이 있고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나가사키 항을 통해서 지금 그 후쿠오카 규슈가 있는 쪽 아래쪽 이제 나가사키 항에서 이제 네덜란드인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로 따지면은 천주교인데 세례를 받고 미사를 본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일본인 기독교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키나와, 참프루가 오키나와 언어라고 했는데, 소수 민족이었던 이제 류큐죠. 오키나와 사람들의 소재? 그리고 또 오키나와 말고도 일본에 이제 일본 본토에 있는 일본의 원래 사람들이 아닌 그 아이누라는 이제 홋카이도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북해도 홋카이도에 살았던 거기에 살았던 소수민족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 동성애자 같은 그런 코드들이 다 섞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제 참프루라는 이야기 제목을 지었다고 그렇게 예전에 이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저도 몰랐던 저 참프루란 말이 저 지금 알았어요. 얘기해 주셔서. 저는 챔프를, 그 챔프 있잖아요. 챔피언 할 때 챔프라는 말을 네. 일본식으로 말하는 건가? 참프루, 뭐 그런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아, 몰랐던 이야기고요. 그, 이제 아까 말했던 와타나베 시니치로, 바로 카우보이 비밥이란 만화의 그 감독이죠. 이 사람이 그 누자베스의 싱글을 들었대요. 즐겨 들었대요. 그리고 누자베스가 운영하는 그 기네스 레코드에 방문해서 누자베스랑 이제 인연을 이어가다가 OST 작업을 제안하게 됐는데 누자베스가 흔쾌히 승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빼존 얘기했죠. 바로 파이브 딥즈라는 신시내티, 미국의 신시내티 랩 그룹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어제 그 며칠 전부터 일부러 봤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물론 이제 오프닝 곡이고 클로징 뭐 만화 주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말고도 중간중간 상황의 음악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다른 거죠. 우리도 이제 만화를 많이 본 세대잖아요. 나는 만화를 많이 본 세대지만 나는 또 힙합을 한 사람이야. 비보이야. 춤을 췄어. 그럼 이제 듣는 귀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누자베스가 참여했다라는 사실을 보고 입각해서 봤어. 그쵸? 물론 저는 이제 무슨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미드도 보면은 막, 이 음악 뭐지? 이러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누자베스가 참여를 한 거야? 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귀가 예민해지더라고요. 이 순간순간에 나오는 비트들이, 와, 이 장면의 스토리를 이렇게 하는데, 뭐, 누가 이렇게 살인하는 장면이야. 그때는 이런 비트를 썼고, 뭐, 이 상황에선 이런 비트를 썼고가, 생각보다 그걸 보는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화도 역시나 카우보이 비밥 스타일의 그 색채죠. 그 사람만의. 네, 그 만화 맞아요. 스타일이 확실히 드러나고, 굉장히 약간 명작으로 보여진다, 만화가.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런 코믹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목도 되게 신기했어요. 아루아리안? 이것도 약간 좀 제목이 그러면 좀 아루아리안이라는 게 비슷하겠네요. 방금 얘기하신 게. 그 이거 어원이. 저도 정확한 어원을 몰라가지고 아루아리안이 뭐야 도대체? 아루아리안?
그렇군요. 어쨌든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조사를 다음에 하면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귀로 접해서 그다음에 사람들의 이제 입에 오르는 누자베스라는 이름을 접했고 그다음에 뭐 알고리즘을 타서 갔더니 만화를 찾게 되고 이게 계속 시대를 역행해서 그 행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먼저 만화를 접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먼저 음악을 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웅정님은 어떤 케이스죠? 음악이 먼저였나요? 만화가 먼저였나요? 저는 애니메이션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이게 차이가 있어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얼마 전에 보기 시작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볼 생각이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일부러 찾아봤는데 오 볼만해요. 생각보다 볼만하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연도가 한 3년 정도 차이가 나긴 한데 아마 본조였나? 그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그 이거 이제 사무라이 소재인데 그 힙합 OST가 사용된 애니메이션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데 2007년 애니메이션이 앞으로 사무라이라고 당시 이제 리자였나? 그 OST를 담당했던 이제 아티스트가 그 사람인데 이게 이제 사무라이 참프루를 보고 연결을 해서 찾아보는 시점이어가지고 이때도 이게 또 애니메이션에 이런 그 흑인 주인공이 흑인 사무라이가 나와서 그 뭐 뭔가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삽입된 곡이 그 이제 힙합 노래다. 이게 굉장히 좀 신선했던 경험이 있어요. 되게 맞아요, 맞아요.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제가 알다시피 아르웨리안 댄스 이것도 이게 원래는 그 클래식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로디 자체가 근데 그 멜로디를 그 카피를 한 그 브라질의 보사노바 곡이 있어요. 브라질의 보사노바라는 장르가 있는데 아무튼간에 그걸 카피한 그 기타 곡이 있는데 그 기타 곡을 다시 한번 샘플링을 해서 막 브라질 걸 샘플링 해온다 이런 거는 엄청 색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신선한 것 같아요. 원곡이 개 좋던데요? 저 엄청 좋았어요. 낮에 듣는데 햇살 느끼면서 듣는데 그 보사노바를 바로 동욱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누자베스의 리플렉션 이터널에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면 그 예술이라는 건 결국 제가 느끼기에는 설득력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 음악을 분석적으로 듣지 않아도 기교적으로 듣지 않아도 그 음악을 딱 들었을 때 그 음악이 얼마나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에 부합하면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느냐, 얼마나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통용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느냐가 이제 어떤 예술이 상품성을 가지는 혹은 가지지 않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 이 곡은 설득력 있는 곡이었어요. 제가 달리 표현할 방법을 못 찾았는데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저한테 필요한 정서, 그 분위기를 담고 있는 그런 곡이었고 내 무의식이 이 곡을 찾아낸 느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무의식 속에 이미 있던 느낌의 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말 찰떡처럼 이 곡을 계속해서 흥얼거리면서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고요. 어떤 플레이리스트에서 제가 이 곡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누자베스의 음악을 모아놓은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이 곡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곡이 그 플레이리스트의 첫 곡이었고, 그냥 연주되는 순간 그냥 납득당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곡에 그냥 저항하지 못했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되게 좋아하게 된 곡입니다. 음, 시라님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를 하셨죠. 그 리스너에 대한 입장과 그 프로듀서에 대한 입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동님의 지금 경험적인 이야기도. 일단 이 예술이라는 장르가 이 레이어로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레이어를 중첩해서 하나의 완성된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누자베스의 음악도 그 레이어로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기술적으로요. 그러니까 드럼 비트가 하나 깔려 있고 피아노 건반 소리가 있고 어쩌다가 트럼펫 소리가 들리고 그 위에 랩이 깔려 있고 레이어가 많아봐야 한 4개에서 5개 정도 쌓여서 하나의 곡으로 완성되어 있다. 이런 느낌인데 기술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심플해도 엄청 정서적으로 누군가에게 압도되는 기분을 전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해준 곡이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신하님 추천곡 한번 갈까요? 자, 이제 프로듀서 추천곡입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신키노, 시키노 우타. 시키노 신키노 오타. 시키노. 일본어여가지고 저도. 사계의 노래. 알겠습니다. 신하님 그러면은 이 노래를 추천한 이유, 그리고 이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 사마이 샴플루 그 엔딩곡이에요. 보신 사람들 알겠습니다. 그쵸.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좀 누자베스 스타일의 곡은 아닌데 그 프로덕션이든지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아무래도 그 주제곡이고 엔딩곡이고 이러니까 좀 다른 곡들에 비해서 좀 좋아요. 좀 고난이도 실제로 그러니까 막 팝적인 곡처럼 만들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제목 자체는 그 시키노우타라고 해가지고 시키노우타가 시키가 그 한국어로 하면 사계고 그다음 사계절 할 때 사계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타가 그 우리 뭐지? 노래. 네네 노래거나 뭐 우리가 연불할 때 네. 두드리는 그 비트 있잖아요. 네. 스님들이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민니라는 이 가수랑 이렇게 같이 어떻게 협작했는지 이런 것도 찾아보면 썰이 엄청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리스너들이 그 기회가 될 때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 곡을 좋아하고 뭐 누자베스 좋아하는 곡도 몇 가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누자베스보다 누자베스의 그 누자베스 다음 시대에 나왔던 애들, 누자베스의 영향을 받고 다음 시대에 나왔던 애들을 훨씬 더 듣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누자베스는 시작을 했는데 얘네들은 좀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시대에 나온 애들이. 그래서 그런 애들도 이제 기회가 되거나 하면 엄청 들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은 이제 웅정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네요. 누자베스의 Sea of Cloud를 이제 추천하셨는데 이제 하실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곡은 이제 모달솔의 삽입곡이고요. 원래는 이것도 사무라이 참프루 삽입곡인데 그 사무라이 참프루의 애니메이션 앨범 트랙 그 데파처에는 삽입이 안 돼서 트랙 리스트에는 안 들어가 있는 곡이에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일본학 같은 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소수민족에 관한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 화가 이제 이 곡이 삽입되는 그 이제 화수거든요. 아마 아이누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홋카이도의 소수민족이었던 아이누에 관한 에피소드가 나올 때 이 노래가 나와서 그냥 오달소를 전체적으로 듣고 있으면 이제 집에서 이 노래가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를 좀 추천할 거면 마지막에 그 바다에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중 한 명인 이제 남자 주인공이 그 무겐이었나? 그 친구가 그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이나 이런 장면이랑 매치를 좀 잘한 그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독 더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 스토리와 잘 맞아서. 그리고 이제 곡 같은 경우에는 재즈 힙합이라고 했는데 사실 재즈 힙합 내에서도 장르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특히 요즘 일본 재즈 힙합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더 루트나 제이콜, 뭐 제이딜라 이런 그런 그 프로듀서를 선택하기보다는 DJ 오카와리 같은 멜로디 라인이 조금 추가되는 그런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프로듀서가 굉장히 이제 선택을 많이 받는다고 느껴요.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힙합이 정말 정말 너무 다른 장르에 비해서 진짜 비주류고
사실상 차트인 되기도 굉장히 힘든 장르에서 그 자생을 하고 있는 부류의 장르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최대한 거기서 인기가 많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아서 그거를 이제 또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다시 살려보자. 그런 이제 과정이 이제 계속되면서 어떻게 또 영향을 많이 받아왔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누자베스라는 사람은 뭐 나름 전설적이고 나 뭐 일본에 있어서 아쉬운 아티스트다라기보다 일단 그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그 물려주는 아티스트로 좀 이렇게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또 이런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인상 깊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게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고, 네. 동욱님? 마지막 마무리 멘트. 아니, 그 아무리 누자베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좀 찾아봐도 자료가 제가 읽을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자베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 저 스스로도 조금 좀 더 많이 알고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 많이 생각 공유해 주셔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일단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보타 형님께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로 그 힙합을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그 소재가 한국에는 아예 없단 말이에요. 제가 서울에서도 활동을 하지만 서울에서도 아예 없고, 모든 게 다 상업적인 면으로 너무 갖고, 그리고 정말로 건강한 문화가 있으려면 뭐든지 이렇게 뿌리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업적인 거는 그냥 뒤에 나는 효과라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면에서 정말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보타형께도 고맙고, 제가 누자베스에 대해서 간략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누자베스는 정말로 그 어떻게 보면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과대평가가 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소평가가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 물어보는지 따라서 이런 입장이 나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사람의 영향력이든지 이런 거는 그 무시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런 우리 한국 힙합 씬을 보고 이랬을 때도 그 일본이랑 한국의 이런 그 우리가 늘 얘기를 할 때 막 홍대충, 뭐 이태원충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이런 결이, 그러니까 빈지노도 좋아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얘가 힙합이란 건 미국 음악인데 이게 일본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홍대충의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런 느낌들이 다 살아있어요. 정말로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웅정님 이제 진짜 마무리 멘트 아까 너무 짧았으니까 이제는 진짜 마무리 아, 멘트 하시면 돼요. 네. 사실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사실 저한테 있어서 힙합이란 게 제가 락을 좀 더 좋아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던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춤이라던가 뭐 공연, 아티스트에 대한 뭐 그런 역사나 이런 걸 좀 조사를 하면서 듣고 사람들이랑 이제 공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누자베스라는 사람을 우연히 발견을 했던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각자 다른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걸 들을 수 있다라는 거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지금 누자베스 곡도 자주 듣는데 사실 누자베스 하지만 저는 이제 제일 제일 제이콜 좀 더 좋아해서 약간 미국 느낌이 좀 테이스트가 강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스타일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이스트 코스트 힙합이라던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도 이 누자베스라는 사람을 알게 됐으면 거기서도 또 파생돼서 이전에는 다른 재즈 힙합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재즈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재즈라는 장르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거면은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또
그래서 예전에 안 들었던 플레이리스트를 다시 꺼내가지고 조금 재즈 앨범들을 다시 듣고 싶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더 메이킹 라디오 바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이제 오프라인 제이딜라 기를 맞아요. 추모 음악 감상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누자베스의 이제 기일에 이번 시간은 이제 미도리 그리고 퍼니즘, 혁포바이 혁프, 오샤레 크루가 함께 할 예정이고요. 못하신 이야기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곡을 듣고 더 많은 대화를 끝도 없겠죠. 음악 얘기는 24시간이 모자라겠지만 좀 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걸 또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작은 소모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또 시라님도 그 현직 비트메이커로서 기술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해주실 수도 있을 거고 막 이제 보여주시면서 비트가 어떻게 제작되는지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시간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좀 아이디어 주시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감사했습니다.